지난달에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뒷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가해차 준 음주운전이었고요. 저는 보험 처리를 했는데 상대는 보험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물 피해는 직접 자비로 지불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부상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검사비, 진료비 등으로 총 4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이후 경찰 측에서 가해자가 잠적하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알고 보니 가해차주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있어서 경찰 조사를 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요. 이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 보험 유형을 일반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해서 병원비 일부라도 돌려받을까 고민 중인데요. 나중에라도 가해차주가 나타나면 병원비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런 교통사고와 관련된 상담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잠적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흔하진 않지만 이제 덜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실관계를 보면은 지금 가해 차량이 이제 차주께서 음주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측정을 했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당연히 이제 자동차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의 논리적인 귀결로 이제 그럼 제가 이제 대물이나 대인 피해를 보상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이제 너무 당연한 상황이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실이 크기 때문에 뭐 이런 좀 특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차주가 연락을 끊던지 잠적하는 경우도 좀 덜어 있죠. 그렇습니다. 상담자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 교통사고는 정말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때 어떤 대물 보상, 뭐 대인 보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통사고 발생하면 이 피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뭐 법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입니다. 예, 사고 난 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주는데, 이걸 이제 누가 배상해 줄 거냐, 아니면 그리고 어떤 측면까지 배상을 해줄 거냐, 어떤 내용까지 배상을 해줄 거냐, 요걸 따지는 거거든요. 결국 그럼 보면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할 때 대인 대물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측면에 너무 당연한 게,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차량이 파손됩니다. 차량이 파손되면 이게 이제 대물 배상이 될 거고요. 대물은 손해배상이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좀 안타깝지만 또 약간 좀 다치신 네.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인인데, 네. 때문에 뭐 치료비나 뭐 심한 경우에는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인적 피해 이런 거에 대한 보상. 그래서 결국에는 차량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렇게 해서 이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그 다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이게 결국 대인 대물이고요. 내용은 결국 이거고, 그러면 이걸 이제 누가 배상할 네. 거냐, 요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보험사 원칙적으로 배상의 주체는 가해 차량입니다. 예, 어디든 당연한 거예요. 당사자가 배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본 원칙이고, 여기에 이제 보험사가 끼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상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제 가해자나 피해자나 양측이 개별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그럼 좀 전에 전화 상담 사례에도 나왔지만, 누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네, 이거를 또 먼저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더 과실 비율이 큰지 이걸 따져야 또 누가 더 손해배상을 더 해줄지. 왜냐하면 차량 사고가 나면 한쪽 차량만 다치는 건 아니거든요. 양쪽 차량 다 망가질 수도 있고, 설사 가해 차량이라고 해도 또 가해자도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 과실 비율이 누가 더 있냐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누가 양쪽에 어느 정도씩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될지, 이걸 당사자가 해결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라는 걸 가입해서 일종의 대리인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냥 이거는 보험사가 대리해서 과실 비용도 책정을 하고, 그다음 그럼 서로 얼마나 주고받아야 될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알아서 해주십시오. 대리인을 세우는 그런 게 결국 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어쨌든 가해자건 피해자건 당사자끼리 손해배상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 내용은 차량 파손 그리고 어떤 인적 피해 요거에 이제 한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진료 비용, 이미 기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지금 보험 유형을 건강보험으로 변경해서 일부라도 받을까, 이런 제안도 하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제안,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게 이제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거죠.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상대방한테 이제 보험 번호, 접수 번호 같은 걸 받아서 병원에 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네.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치료받을 거 다 받고 우리 이제 가해자 보험사에서 알아서 대남 해줄 겁니다. 보통 이렇게 처리를 하죠. 사고가 나면. 근데 이걸 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 결국엔 그건 내 건강보험으로 일단 쓰고 지금 저쪽에서 보험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아까 뭐 일단 대물배상 이나 대인배상의 어떤 구체적 한도나 이런 게 상대방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정해지고 나면 일단 제가 제 치료비 선지출했으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십시오 얘기해서 받겠다. 결국 이런 의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뭐 연락이 되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내가 네. 이제 진료비나 어떤 대물배상에 있어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나올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뭐 그 경우에는 차량 손해 얼마 나왔고요. 그리고 저 이제 진료비 얼마 나왔는데 이거 저 건강보험으로 미리 처리를 했는데 실제 진료비가 이 정도니까 저한테 이제 이거를 그냥 실비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받으면 좋죠. 받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 상황처럼 가해자가 잠적을 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물론 뭐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연락처 정도라도 안다면 뭐 법원을 통해서 좀 사실 조회를 하고 소장을 송달하고 뭐 이렇게 청구를 해서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이제 손해배상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또 시간도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번거로울 수가 있고 오히려 이게 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 보면은 뭐 진료비 한 40만 원 이 정도 나왔다고 하고 이제 얼마나 차량 피해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통상적인 손해액에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이거를 소송까지 진행해서 받는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어서 제가 꼭 이렇게 하세요 뭐 추천을 드리긴 어려운데 다만 뭐 지금 너무 급해서 제가 일단 내 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나중에 합산해서 받겠다 이건 법적으로는 일단 가능은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혹여라도 이렇게 가해자가 잠적하거나 이렇게 연락이 두절돼 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좀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당연히 가해자가 내가 이제 보험 처리 안 하고 직접 이걸 보상해 드린다고 한다면 뭐 연락처나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이나 보통 네. 이제 명함을 받죠. 그렇죠. 명함을 받고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이 여기서 뭐 일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까지 확인하는 거 그렇지만 일단 제대로 이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네.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필요하면 뭐 명함만 받지 마시고 이제 저희가 보험사를 통하지 않으니까 뭐 죄송하지만 실제 신분증하고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신분증하고 뭐 확인까지 하는 방법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이제 관련해서 뭐 잠적하고 이런 경우도 덜어 있으니까 뭐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병원 가서 이러이러한 피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좀 소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병원 가서 진료 다 받고 차량 다 고치고 그러고 나서 다 더해가지고 얼마 나와서 그때 가서 연락을 하지 마시고 뭐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이제 진료가 이렇게 될 것 같고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차량 사고 낸 사람 입장에서 좋습니다. 이게 갑자기 진료비가 어느 정도 갑자기 전화를 받는 것보다 내가 이제 이 정도 치료비도 나오고 뭐 차량도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수리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미리미리 소통을 하면 사고 낸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나중에 이런 거 내가 예측하기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이걸 딱 잠적에 대비해서 하신다기보다 일단 확실하게 인적사항 확보하시고 좀 어떤 진료나 아니면 차량 수리 받는 과정에서 수시로 좀 연락을 하셔서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이거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이제 어떤 수리나 보상이 임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내 권리는 내가 열심히 찾아야지만 또 그렇죠. 찾을 수 네, 있는 그런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